70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내고 손주들을 돌보다가 이제는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하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순자는 결국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실버타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 간병인들이 노인들을 대하는 거친 손길,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줄어드는 반찬의 양. 순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예민함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이정희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날부터 그녀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정희가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길을 걸어주세요. 순자가 실버타운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깨끗한 시설에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 하지만 순자의 예리한 눈은 표면 아래 숨겨진 균열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분명히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3가지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나온 음식은 그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생선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고 반찬은 2가지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옆자리에 앉은 박영숙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처음부터 이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서 민망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끌려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2명의 간병인이 휠체어에 탄 노인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같은 층에 사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불만 없이 지낸다고 말했지만 몇몇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명희 할머니는 지난달 넘어져서 다쳤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냥 파스만 붙여주고 괜찮을 거라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아프지만 다시 말하면 귀찮게 구는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인숙 할머니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침대가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 인숙은 강조했습니다. 함께 TV도 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악화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요양원 1층 로비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과 대화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원장실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과 누군가가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로비의 화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예산 삭감과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노인들을 선별해야 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순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돌봄의 질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자신의 작은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목격한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식사의 질이 떨어진 것, 밤에 들렸던 이상한 소리, 간병인들의 거친 태도,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노인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순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용기 있는 사람들을. 밤은 깊어갔지만 순자의 눈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움직여줄 동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순자는 식당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지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박영숙에게 머물렀습니다. 영숙은 항상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영숙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직원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동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와 영숙은 강명희를 만났습니다. 명희는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순자는 명희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약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가끔 약이 제때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재고가 없다거나 주문이 늦어졌다는 핑계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이런 부당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모임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최인숙이 합류했고 이어서 윤미자와 정옥순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6명의 여성들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옛날 간호조무사였고 미자는 회계사로 일했으며 옥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이 싸움에서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만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요양원 3층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작은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후 시간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6사람은 매일 오후 2시에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순자는 자신이 기록해온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이상한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각자 맡은 영역을 정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숙은 의료 관련 기록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약 배분과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요양원의 재정 흐름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식비와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옥수는 직원들의 근무 패턴과 태도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영숙과 순자는 다른 노인들과 대화하며 증언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이 거대한 시스템과 맞설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6명의 여성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독서실에서의 오후 모임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인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의 약품 보관함을 살펴본 결과 많은 약들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족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약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값싼 제네릭 약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고가 약품 기준이었습니다. 인숙은 작은 노트에 모든 약품의 목록을 적어왔습니다. 날짜와 수량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미자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양원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열려있는 서류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재료 구입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청구된 금액과 실제 구입한 식재료의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등심 5kg 구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입 냉동 소고기였습니다. 미자는 몇 장의 서류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릿한 사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옥수는 직원들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시간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부 간병인들은 노인들을 대할 때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말투는 반말이었고 때로는 밀치듯이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수는 특정 간병인들의 이름과 근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노인들을 주로 담당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족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노인들이 주로 그들의 담당이었습니다. 영숙과 순자는 다른 노인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호출벨을 눌렀지만 30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혼자 일어나려다 넘어졌고 다음 날까지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보청기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요청했지만 2달째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미 수리했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미란 할머니는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그냥 자는 것이라며 그냥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야 다시 확인하러 왔고 그제야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증언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증언자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며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독서실에서의 모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명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몇몇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녹음기를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순간을 녹음하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자에게 부탁해서 작은 녹음기를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면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희는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확실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6사람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작은 녹음기는 옥순의 손자가 구해왔고 순자의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진실에 다가가는 그들의 발걸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6명의 여성들은 놀라운 양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류,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수십 명의 증언.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실 근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과 누군가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오는 노인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식재료비를 더 줄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노인네들이 뭘 알겠냐고. 어차피 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데 싼 것으로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녹음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대화는 더욱 충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간호팀장은 지난주에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는데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원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 어차피 오래 못 살았을 거라고. 그리고 구급차 부르는 것도 돈이라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 노인들은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원장은 다음 달부터 인건비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 인원을 줄이고 한 사람당 담당 노인 수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간호팀장은 그러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신경 쓰지 말라며 사고가 나면 노인 개인의 건강 문제로 돌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독서실에 긴급 모임이 소집되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장과 간호팀장의 대화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냉혹한 말들, 생명을 경시하는 끔찍한 발언들,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을 먼저 따지는 비인간적인 태도.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미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이 녹음만으로도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언론에 제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에 연락하면 취재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숙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모두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 다 필요했습니다. 공식 신고와 언론 공개. 그래야 이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걱정시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기자, 친구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 신문사 기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방문객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탐사보도팀 소속이었습니다.
순자와 6명의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기자를 만났습니다.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기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증언들. 기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는 약속했습니다. 철저하게 취재하고 반드시 기사화하겠다고. 그리고 추가 취재를 위해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잘 끝날 수 있을까? 요양원 측에서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함, 이상함을 느꼈던 순간들, 동료들을 만나고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던 날, 그리고 오늘 기자를 만난 것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렵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취재를 마쳤고 다음 주에 기사가 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면 톱기사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5명의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어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기사가 나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아침 순자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 게재일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레 아침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방송 뉴스에서도 다룰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모임 시간에 6명은 독서실에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모인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요양원 측에서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내보내려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법률 자문을 구해놓았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조카가 변호사인데 무료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처우나 보복이 있으면 즉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숙은 보건복지부에도 정식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사가 나가는 동시에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수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었고 필요하면 증언하겠다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순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냈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판단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순자는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용기를 내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노인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간병인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장은 원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순자와 5명의 동료들만 제외하고 오후가 되자 기자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신문이 배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뉴스에서도 보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는 당부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자 끝이 될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식당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노인들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자 조부모였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까? 요양원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까? 그리고 이곳의 노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까? 순자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기를, 진실이 빛을 보기를,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새벽 5시에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긴장과 불안은 사라지고 고요한 확신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신문 배달원이 요양원 앞에 신문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 요양원 조직적 비리 드러나 노인 학대와 금품 횡령 의혹. 부제로는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결정적 녹음 파일 공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신문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일면 전체가 이 기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요양원의 식재료비 횡령 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 실태가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장과 간호팀장의 녹음 파일 내용이었습니다.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발언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을 먼저 따진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순자를 비롯한 6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의 나이와 배경도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분들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요양원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신문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장실에서는 다급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8시 정각 TV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 모인 노인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앵커는 엄숙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조직적인 노인 학대와 금품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건물 전경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원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식재료비 부풀리기와 저질 재료 사용 실태, 약품 관리 부실과 고가 약품 횡령 의혹, 응급 상황 대응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원장의 육성이 방송을 탔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식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분노했고 슬퍼했으며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의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 9시 요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진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원장은 원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팀장은 황급히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했습니다. 10시가 되자 보건복지부 조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요양원의 모든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장부와 의료 기록, 식재료 구입 내역과 직원 근무표, 순자와 6명의 동료들은 조사관들에게 협조했습니다. 그들이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서류 사본과 사진 녹음 파일과 증언 기록. 조사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들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변호사들도 찾아와 법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로비에서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순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요양원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고 두려웠지만 해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습니다. 간호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구속되었고 일부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임시관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의료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약품이 제대로 보급되었고 건강검진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간병 인력도 충원되었습니다. 노인 1명당 담당 인원이 줄어들어 더 세심한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와 6명의 동료들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대거 취재를 나왔습니다. 재판장의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횡령 금액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관리로 인해 3명의 노인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식사의 질이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약품 관리 부실, 간병인들의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원장의 녹음 파일에 담긴 발언들. 재판장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들을 비하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명의는 약품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회계장부의 조작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숙은 의료 소홀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명확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달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원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이익만 추구한 죄가 크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경시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간호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각각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6명의 용기 있는 노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들이 없었다면 이 범죄는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자와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기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냐고.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당함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정의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노인들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식사는 풍성해졌고 의료 서비스는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깨끗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가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영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요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왔고 투명한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회계 내역은 매달 공개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메뉴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일 제공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약품 관리는 전산화되어 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의 수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노인 3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되었습니다. 덕분에 더욱 세심한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행동은 부드러웠습니다. 노인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순자와 6명의 동료들은 이제 요양원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그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들을 특별히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순자는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른 지역 요양원에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동료들을 찾으라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라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렵고 두렵겠지만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들의 싸움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인 인권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설득했습니다. 순자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승낙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들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불안함,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순간, 동료들과 함께 증거를 모으던 긴장된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린 날, 재판 과정과 승리의 순간까지 청중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순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순자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주 방문하라고.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불편함도 그냥 넘기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체력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향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순자는 한 명 한 명과 정성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늙을 것이고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순자는 그들이 존중받으며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들의 싸움이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날 밤 독서실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이제는 비밀스럽게 모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손주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발표했는데 모두가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인숙은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했는데 모두가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조카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 관련 일을 더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익 변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옥수는 다른 요양원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자신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두려워서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렸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5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6명의 여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진정한 힘은 용기와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의는 결코 늦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친절하게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만족감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무엇보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정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이곳의 모든 노인들에게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등은 굽었지만 마음은 꼿꼿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순자는 여러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순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5명의 동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자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앉았습니다. 6명은 아침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날씨와 TV 프로그램, 손주들의 근황과 계절의 변화,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습니다. 그들은 나이 들었지만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해 보였지만 강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른 요양원으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전체로.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학대받지 않기를, 누구나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노인들이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한 여정이. 그리고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여정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순자를 비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 들어온 분들을 환영하고, 필요한 곳에 작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자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복도를 걷는 순자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당당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느린 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지지자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순자와 동료들의 삶도, 변화된 요양원의 일상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희망의 물결도 모두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나이가 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순자와 같은 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순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70살 김순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비범한 용기를 낸 여성. 나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투사. 연약해 보였지만 강했던 영웅.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믿고 끝까지 싸운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세상 곳곳에도,